네, 이번 시간에는 올해 파트리즘 소사이어티에서 발표된 레이트 브레이킹 RCT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씩 빨리 살펴보고, 이런 자세하게 이제 하나하나씩 내용을 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간단하게 빨리 지나가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최신 트렌드는 이런 트렌드다라고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파트는 이제 어블레이션에 대한 파트인데, 각 파트별로 한 4개 정도의 앱스트랙트가 있었고, 첫 번째로는 이제 AP 어블레이션에 관한 내용이고, AP 어블레이션을 하기 전에 프리 어블레이션 웨이트 로스가 어블레이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RCT였고, 특히 이제 웨이트 로스를 해야 되니까 리라글루타이드라고 GLP-1 아고니스트를 써서 웨이트 로스를 한 사람과 웨이트 로스를 못한 사람 두 분의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롤된 환자는 65명의 BMI 27 이상의 환자들이고, 그리고 웨이트 로스에 하기 위해서 리라글루타이드를 썼고, 그룹 1은 웨이트 로스를 거의 못한 사람, 그룹 2는 웨이트 로스를 많이 한 사람을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아웃컴의 결과가 차이가 있는지 봤고, 환자들이 다 이제 뭐 미국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베이스라인 웨이트가 106kg 정도로 매우 오비전 사람들이 인롤이 되었고, 이 두 분의 차이를 이제 AP 어블레이션을 하고 나서 6개월째의 포스트 어블레이션에서 프리덤 오브 APB 그러니까 APB 없는 것을 아웃컴을 봤을 때 그룹 1에서는 57%, 그룹 2에서는 85%로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웨이트 로스를 어블레이션 하기 전에 많이 어그레시브하게 해주면은 APB 어블레이션의 성공도가 더 높아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앱스트랙트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쭉 나올 거지만 퍼스트 빌드 어블레이션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퍼스트 빌드 어블레이션의 롱텀 클리니컬 아웃컴에 대해서 개괄적인 팔로업에 대한 이제 앱스트랙트였고, 지금까지는 원이어 팔로업 스터디가 주로 있었고, 이제 더 롱텀 팔로업에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연구된 결과가 많이 없어서 이 앱스트랙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PFA는 떨모 모듈레이션을 안 하기 때문에 페리얼 아트리얼 오토노미 갱글리오네이티드 플렉사이를 이제 잘 모듈레이션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그런 이제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롱텀 아웃컴이 좋지 않을 것이다, PFA가. 그런 이제 우려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그런지 롱텀 아웃컴이 진짜로 나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래서 롱텀은 이제 위대한 팔로업은 한 48개월이니까 4년 정도 됐었고, 그때 이제 세이프티 아웃컴은 뭐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고, APB 뿌리한 APB 없는 그런 환자들이 한 78% 정도로 리즈너블하게 1년 아웃컴이 거의 쭉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롱텀 아웃컴도 나쁘지 않더라. PFA 퍼스트 필드 어블레이션도 롱텀 아웃컴이 괜찮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앱스트랙트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병 교수님 그때 말씀하셨듯이 엔도올 이리게이티드 니들 카테터 어블레이션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거는 이제 딥 인트라뮤럴 벤트리큘러 어리디미아인 경우, 특히 뭐 LV 서밋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엔도카디움에서 잘 닿지가 않기 때문에 좀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이리게이티드 어블레이션을 시행할 수 있고, 리트랙터블한 27게이지 엔도올 니들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들은 일단 어블레이션을 했는데 VT나 PVC로 어블레이션을 하는 환자들 중에서 다 재발한 환자들을 인롤되었고, 그래서 이 새로운 니들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통해서 시술을 했을 때 VT 리커가 일단 VT에 대한 이제 프리덤 오브 호스피탈리제이션의 70% 이상 이제 달성이 되었고, 어쨌든 VT 리커는 60%에서 발생을 하긴 했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해결이 가능한 VT여서
성공률이 높았고 PVC 벌든도 많이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페리카디오 센테시스를 이용하는 이 디퓨전이 3.6%에서 생겨서 꽤나 많이 생겼고 또 이제 니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AV 블락도 생겼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커런트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VT 환자들에 대해서 이런 니들 카테터 오블레이션을 시행할 수 있고 그 논문에서는 이제 septum이 한 50%, 어블레이션 타겟 사이트가 엘브의 페리 에올틱이 그러니까 페리 에올틱과 septum이 대부분의 이제 퍼센트를 차지했고, 그 밖에 이제 LV 임페리얼 프리월 뭐 이런 식으로 위치가 있었고, 여기서 보이듯이 이게 니들 카테터인데 이제 이 환자의 경우에는 LV 썸밋 리전에서 이거는 LAO로 보이는 사진이고 이렇게 접근을 해서 여기 이제 다이를 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가 차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부분을 타겟으로 해서 일렉트로그램도 니들 돔과 니들 링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고 이 포텐셜을 보고 레이션을 시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First AP, 그러니까 또 똑같이 First Build Ablation에 대한 내용이고, First Build Ablation을 했을 때 이제 아웃컴이 아까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또 괜찮아지는지에 대한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AA 리커런스가 있는 것도 이제 이전 연구에서는 진행을 했지만, 이제 이 연구에서는 아트리얼 아리드미아의 버든을 받고 홀터와 이제 트랜스탈랩 포닉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벌든이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한 이후에 그 퍼스트 빌드 어블레이션을 한 이후 이제 벌든이 감소했는지 그리고 이 설문지를 통해서 진짜 QL이 좋아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에일버든은 이제 제로 에일버든이 퍼시스말 퍼시스턴트 둘 다 이제 한 70%, 60% 정도 달성이 되었고 그래서 퍼시스트 필드 어블레이션이 이 정도의 효과적으로 달성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이 QOL은 설문지가 19점 정도 그 변화가 있어야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그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럭시스말하고 퍼시스턴트가 좀 다릅니다. 이제 베이스라인 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했는데 퍼시스턴트인 경우에는 이제 벌든이 원래부터 높았기 때문에 그 어블레이션을 하고 나서 버든이 어느 정도 어떤 버든이 이든 간에 전 베이스라인보다는 줄었을 것이고 따라서 퍼시스턴트 APB에서는 모두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좋아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파락시스마 APB는 이제 버든이 10% 이하일 때만 이제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환자가 느끼기에 실제로 좋은 것을 좋은 것 실제로 의미 있게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좀 다르게 나온 것이고. 예. 네. 아닙니다. 잘못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API에 대한 내용인데 API에 대해서도 이제 첫 번째로 실려 있는 논문은 조금 흥미로운데 API에 이제 칼슘 메디에이티드 오토노믹 디너베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술하는 경우에 레프트 아트리움 주위에 그 갱글리오네이티드 플렉스에 의해서 칼슘 클로라이드를 주입해서 그걸 디너베이션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캐비지를 하는 경우에 이렇게 디너베이션을 했을 경우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AP 발생이 확실히 감소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수술장에서 이런 갱글리오네이트를 이제 칼슘 클로라이드를 주입해서 디너베이션을 시킨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응용해서 MR 환자에서 MR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이걸 해봤습니다. 근데 이 연구는 이제 하다가 중간에 중지되었고 왜냐하면 이제 칼슘 클로라이드를 쓴 그룹에서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APB 훨씬 더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간에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랜더마이즈드 스터디는 칼슘 클로라이드와 그냥 셀라인을 주입한
것을 두 가지 분야로 나눴었고, 칼슘 클로라이드를 주입했을 때 KBG 했던 그 연구와는 완전히 반대로 나왔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KBG 환자들에서는 심퍼테틱 톤이 베이스라인에서 훨씬 증가해서 그것을 디너베이션 했을 때 코스트 오퍼레이티브 APB 감소했는 결과가 나왔지만, 반대로 MR 환자에서는 베이스라인의 파라심파테릭 톤이 이제 더 증가되는 것으로 이 티슈 샘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디너베이션 했을 때 파라심파테릭 톤이 디너베이션 되면서 오히려 심파테틱 톤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MR 이 환자군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처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AP 환자에서 임플란터블 카디악 모니터니까 ILR 같은 것을 넣어서 그 이제 선제적으로 이거를 넣어서 이거를 그냥 AP 진단하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AP 치료나 이런 약제 다른 것을 조절하는데 이 ILR을 넣어서 쓰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니터링하는 기계를 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안티아리드믹 드럭을 쓸지 말지, 언제 쓸지, 그리고 어블레이션은 언제 할지, 그리고 뭐 안티코아굴레이션을 또 어떻게 조절할지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결정된 것을 바탕으로 이런 아웃컴들을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이런 카디악 모니터링을 한 그룹과 안 한 그룹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안티아이데믹 드렉 스타트 시점과 그리고 버스트 어블레이션 시점이 당연히 넣은 그룹에서 더 빨리 시작을 했고, 그리고 리드 어블레이션도 훨씬 진단이 빠르기 때문에 더 빨리 했는데, 그런 결과 때문인지 이런 클리니컬 아웃컴 차이가 있었으면, 첫 번째 글씨는 잘 안 보이는데 스트로크 위험도 파란색이 이제 IR 그 모니터링 한 그룹이고 빨간색이 안 한 그룹인데, 스트로크도 낮았고 호스피탈리제이션도 훨씬 낮았고, 그리고 블리딩 이벤트 역시 낮았습니다. 이거는 이런 모니터링에 따라서 약제 조절이 잘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에픽도 당뇨에서 이제 혈당 조절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뭐 액티브 모니터링을 하면서 조절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퍼스트 빌드 어블레이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퍼스트 빌드 어블레이션이 지금 유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것에 전반적인 이제 세이프티 그것이 아웃컴에 대해서 그냥 소개하는 그런 앱스트랙트였고, 뭐 퍼스트 빌드 어블레이션을 한 사람들 중에 이제 터치업을 한 경우는 거의 없었고, 이제 뭐 그냥 컨벤셔널 어블레이션을 같이 이제 시행한 경우가 14% 정도 됐었는데, 주로 이제 LA의 포스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컨벤셔널을 같이 이제 한 경우가 14% 정도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프로시저 타임은 58분, 그리고 프로로스코픽 타임 14분으로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거는 장점이 있고, 3번은 1.1% 정도가 생겼고, 나머지 크게 뭐 주요한 세이프티 아웃컴에서 안 좋은 것은 특별히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피 뿌리 서바이벌이 76%에서요 달성이 되었다. 그래서 아주 논임페리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AP 그 커비네이션을 시킬 때 이제 샥을 주는데, 그래서 멀티펄스 테라피라고 해서 카디오 버전을 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AP 오블레이션 할 때도 그 EP랩에서 그 안에 있는 카테터를 통해서 그 카디오 버전 샥을 주지만, 여기서 똑같이 AP 오블레이션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오블레이션 하기 전에 이제 샥을 주는 경우, 샥을 주는 이제 스터디를 시행했는데, EP랩에서 이제 아래쪽에 DP 코일과 그리고 CS 쪽에 코일 저희가 이제 하듯이 그런 식으로 했고, 하지만 샥을 일반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스테이지 1, 2, 3로 해서 멀티펄스 테라피라고 해서 이런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로우 볼티지로 이런 프로토콜대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멀티펄스 테라피를 카디오 버전을 위해서 했을 때 컨트롤, 그러니까 컨벤셔널한 샥을 줬을 경우와 비교해서 훨씬 더 에픽 터미네이션이 더 잘 되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한 2.1배 정도 더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뭐 ICD에서도 뭐 이것을 더 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CID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CID에서는 프레토리안 스코어, 이건 예전에 CID 컨퍼런스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프레토리안 스코어는 이렇게 SICD에서 DP 테스트를 하는 것이 일단은 루틴인데, DP 테스트를 하지 않고도 이런 엑스레이에서 찍은 리드와 이 체스트 월 사이 거리, 그리고 이 캔과 체스트 월 사이 거리를 통해서 이런 스코어를 매길 수 있고, 스코어가 낮을수록 잘 붙어 있다는 것이라서 DP 테스트를 하지 않고도 샥이 잘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레트로스펙티브하게는 이 스코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프로스펙티브하게 1대1 랜더마이즈드 스터디를 했고, 스터디를 했을 때 여기에서는 결과를 말해주진 않았지만, 그 유튜브에서 보면 어쨌든 그 네거티브 프레딕티브 밸류가 99% 이상으로 이 스코어가 잘 예측을 하더라. 그래서 디피블레이션 그 샥을 주는 테스트를 하지 않고도 이 스코어를 매겨서 예측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익스트라바스큘라 ICD라고 해서, 저희 SICD는 그 수프라스터널로 그 리드를 위치하지만, 이거는 이제 인프라 스터널로 이 리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터널 밑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에피카디알 리드처럼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익스트라바스큘라 ICD는 SICD와 다르게 ATP도 들어갈 수 있고 페이싱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서 이 익스트라바스큘라 ICD에 아웃컴을 봤을 때 ATP로 이제 터미네이션 되는 경우도 한 60% 정도 됐기 때문에 SICD보다 훨씬 좀 더 효과적으로 환자가 덜 불편하게 샥을 터미네이션 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컨덕션 시스템 페이싱에 대한 것인데, 컨덕션 시스템 페이싱 LVP를 한 것과 이제 컨벤셔널한 CRT는 이제 바이벤트리큘러 페이싱 두 가지를 비교한 것이고, 랜더마이즈는 이제 CRT 대신에 CRT를 해야 되는 환자들 대신에 이제 LVP CRT라고 해서 LVP 에어리아 페이싱을 해서 카디악 리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하는 그런 문으로 프로스펙티브 랜도마이즈드 트라이얼을 시행했고, LVP가 이제 에어리아가 캡처가 잘 되는 경우에는 그냥 놔뒀고, 하지만 캡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CS 리드를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경우는 아웃컴이 더 좋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인젝션 프랙션이 더 효과가 있는지 더 증가하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랜더마이즈 트라이였고, 사실 이 결과가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LVEF의 호전이었는데, 그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지금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인 것 같고, 일단 뭐 QRS 듀레이션은 둘 다 뭐 그냥 컨벤셔널 CRT와 LVP 둘 다 한 30ms 정도 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이제 LVEF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서 보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LV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MRI에서 그 스카가 없는 경우에는 CRT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전의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 그래서 CRT 대신에 똑같이 이제 LVB 에어리아 페이싱을 넣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볼 것 같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 똑같이 이제 LVB 에어리아 코렉션을 되는 경우에는 그냥 LVBP만 넣었고, 안 되는 경우에는 CS 캐뉼레이션을 통해서 CS 리드를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카가 10%를 기준으로 해서 10% 미만과 10% 이상 그 두 가지의 차이를 봤고, 이 그룹 1의 스카가 10% 미만인 환자, 그룹 2가 스카가 10% 이상인 환자인데, 스카가 적은 환자일수록 이 이젝션 프랙션의 증가가 훨씬 더 크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런 LVB 에어리아 페이싱을 CRT 대신에 할 때 스카
스카가 적은 환자, MRI를 미리 찍어서 스카가 적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일단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주제도 이제 양이 이제 비슷하게 남아서 빠르게 진행을 하고 혹시 조금 자세히 보고 싶으신 논문이 있으시면은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노베이션 카테고리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이제 리들리스 듀얼 챔버의 경우 NEJM에 이미 논문이 나왔고 저번 저널 컴퍼 때 다뤘던 논문이라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좀 전에 박종성 선생님께서 얘기한 그 멀티펄스 세라피를 VT에 이제 적용을 했던 그 저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싱글암 스터디로 진행이 됐고 ICD를 새로 넣어야 되거나 아니면 제너레이터 리비전이 필요한 환자들에서 첫 번째 ICD 리드는 RV에 넣고 두 번째 ICD 리드를 이제 데카폴라 카테터 또는 CS 리드를 이제 CS 브랜치에 넣어서 멀티펄스 세라피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케믹 환자들이 78%로 대부분이었고 결과를 보시면 그 더 높은 VT 컨버전 레이트가 CS 그 일렉트로드를 사용한 분에서 더 많이 확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토탈 에너지가 40줄 미만인 경우가 이제 53.7%로 가장 많았고 그 평균 펄스당 에너지로 나누게 되면 0.092줄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펄스 세라피가 이제 VT 치료에 있어서 좀 세이프티와 이제 가능성을 좀 보여준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드가 들어가서 멀티펄스 세라피를 시행을 하게 되고 다음 거는 이제 임펠라 5.0, 5.5를 처음 이제 인간에게서 이제 사용한 논문이 되겠는데 하이리스크 환자에서 VT 어블레이션을 할 때 보조 장치로 임펠라 5.0, 5.5를 새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플로우가 이제 분당 5.5리터까지 제공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 하고 그 하이리스크 환자들에서 VT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할 때 헤모다이나믹 서포트를 위해서 그 임펠라를 사용을 했고 22명에게서 이거를 사용을 했고 24명 컨트롤군과 이제 비교를 하였을 때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커런트 VT에 있어서도 양분이 유사하게 나타나서 사실 이걸로 이제 이득이 입증이 되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제 서버널리시스를 통해서 어느 분에서 좀 더 이득이 될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는 이제 그 포스츄럴 타키카디아 신드롬 포츠 환자에서 논 인베이시브 베이거스 너브 스티뮬레이션을 한 그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샴 컨트롤로 진행을 했고 그 논 인베이시브 그 스티뮬레이션이어서 이제 실험군은 트라버스의 스티뮬레이션을 했고 이제 샴 대조군의 경우 이어롭에다가 이제 스티뮬레이션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대조군에 비해서 그 포스츄럴 타키카디아가 유의미하게 액티브하면서 더 2개월 후에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어, 이제 이것이 포츠 환자에서 효과가 있다. 이거를 입증을 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롱텀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CID 레지스트리에서 나온 초록들입니다. 첫 번째는 LBB 에어리아 페이싱과 이제 바이벤 페이싱을 비교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옵저베이셔널 레지스트리로 바이벤 페이싱과 LBB 에어리아 페이싱 비교를 했고 환자들 데모그래픽은 비슷했고 총 1778명 중에 바이벤이 981명, LBB 에어리아 페이싱이 757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LBB 에어리아 페이싱이 훨씬 나은 아웃컴을 보여주었는데 페이스드 QRS 듀레이션의 경우 LBB 에어리아 페이싱이 유의미하게 더 내로우했고 그리고 LBEF의 그 개선도 LBB 에어리아 페이싱 군에서 바이벤 페이싱 군보다 더 유의미하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벤 페이싱의 이제 대안으로 LBB 에어리아 페이싱이 앞으로 더 주목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라지 코호트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리모트 모니터에 대한 연구였는데 리얼월드 레지스트리입니다. 그래서 프렌치 파퓰레이션 그 레지스트리를 사용을 해서 그 리모트 모니터링과 리모트 모니터링 하지 않은 분 그리고 임플리시티 리모트 모니터링, 컨벤셔널 리모트 모니터링을 이제 비교를 했고 클리니컬 아웃컴으로 올커즈 모탈리티와 그 모든 입원을 다 누적 입원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총 레지스트리에 이제 76,000명 정도의 환자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 리모트 모니터링 시행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리모트 모니터링 한 군이 이제 더 나은 서바이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컨벤셔널에 비해서 이제 임플리시티 리모트 모니터링 또한 모탈리티의 유의미한 감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래프가 거의 겹쳐 보이기는 하는데 P값이 이제 양쪽에서 유의미하게 다 차이가 있어서 리모트 모니터링과 리모트 모니터링 하지 않은 군 그리고 임플리시티가 컨벤셔널에 비해서 더 유의미하게 서바이벌에 그리고 베네핏이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 다음은 그 LBB 에어리아와 코로나리 비너스 리드를 했을 CRT 환자에서 이제 코로나리 비너스 리드 플레이스먼트를 비교를 한 앞에랑 또 비슷한 저널이 되겠습니다. LBB 에어리아 페이싱과 이제 바이벤 페이싱을 또 비교를 했었고 프로스펙티브 멀티센터 스터디로 진행이 돼서 환자분은 이스케믹과 논 이스케믹을 모두 인볼브하였습니다. 그래서 토탈 370명 정도가 인볼브를 했고 그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하트 페일리어 릴레이티드 이번에 컴포짓을 확인을 했고 올코즈 모탈리티도 같이 확인을 했는데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이제 LBB 에어리아 페이싱에서는 38명에서 확인이 됐고 바이벤 페이싱에서는 240명 중에 103명에서 확인이 되어서 유의미하게 양군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LBB 에어리아 페이싱의 슈페리티를 또 다시 입증한 저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면 올코즈 모탈리티에서 이제 LBB 에어리아 페이싱이 바이벤 페이싱보다 더 유의미하게 이거 어저스트 했을 때랑 안 했을 때 다 석세스풀 임플란트 했을 때 못했을 때 비교했을 때 다 유의미하게 우월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는 이제 CRT를 이제 리들리스 그 울트라사운드 베이스드로 한 연구이고 와이드 CRT 시스템에 대해 효과를 확인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고 랜덤 파트랑 이제 싱글한 파트로 이제 인로를 해서 지금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웃컴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벤트리큘라 아리스미아에 관한 토픽을 보시면 먼저 바이오 리브라 이제 논 이스케믹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ICD의 그 효과를 확인한 저널인데 이것도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고 이제 논 이스케믹 코호트에서 가이드라인 그 디렉티드 메디컬 세라피를 할 경우 ICD의 이제 베네핏이 좀 챌린징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 하에 이제 진행이 됐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연구는 여성 환자들의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이 연구는 여성을 최소 40% 이상 인볼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47.5%의 여성이 인볼브 되었고 30%가 논 화이트 그리고 9%가 히스패닉 라틴 환자들로 비교적 그 성별 고르게 인종도 다양하게 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되어 있고
이제 롱텀 팔로우 결과는 추가적으로 더 이제 진행해서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ICD, 그 SICD랑 트랜스비너스 ICD가 트리퍼스피드 밸브랑 라이트 벤트리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확인한 저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랜덤 트라이얼로 진행이 됐고, 트리퍼스피드 리거지테이션과 그 RV 펑션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서브큐 ICD 환자랑 트랜스비너스 ICD 환자 이렇게 베이스라인 TR 시비어리티나 베이스라인 RB 시스톨릭 펑션에는 크게 차이가 없었고 6개월 후에 TR 시비어리티의 경우 트랜스비너스 ICD 환자에서 오즈 레이시오 7.1 정도로 유의미하게 더 TR이 악화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뭐 RB 시스톨릭 펑션이나 RB FAC의 경우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논인베이시브 그 VT 환자에서 이제 카디악 라디오 어블레이션 페이즈 1, 2 트라이얼에 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테터 프리 EP 가이디드로 라디오 어블레이션을 이제 VT 환자에서 시행을 하였고 그 트리트먼트 리프렉토리 VT 또는 카디오마이오패시 릴레이티드 PVC 환자를 대상으로 인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글 프랙션으로 25그레이를 타겟에다가 조사를 하였고, 총 19명에서 시행을 했고, 라디에이션 릴레이티드 그 시비어한 어드버스 이벤트는 5년 동안 이제 4명의 환자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커런트 VT의 경우는 흔하게 확인이 되었지만 ICD 샥은 굉장히 레어했던 것으로 팔로업 동안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디오 어블레이션이 VT 그 리프렉토리 환자에 있어서 그 VT 프리덤을 가져오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ICD 샥이 들어가는 빈도는 유의미하게 줄여주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더 대규모 지금 이제 페이즈 1, 2 연구였기 때문에 뭐 랜더마이즈드 트라이얼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싱글 리드 앰뷸러터리 EKG를 기반으로 아티피셜 그 인공지능이 이제 그 라이프 스레트닝한 벤트리큘러 아리스미아를 얼마나 이제 예측할 수 있을지 확인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익스텐디드 홀터 레코딩에 처음 24시간을 활용을 한 딥러닝 베이스드 모델을 개발을 했고 보시면 한 7만 8천 개 정도의 홀터 레코딩을 가지고 이 중에서 이제 발리데이션으로 한 5만 9천 개 정도가 이용이 됐고 이 중에 222개의 서스테인드 VT 평균 지속 시간은 한 62초 정도가 됐고 이제 대부분이 모노몰픽 VT였습니다. 이제 발리데이션 한 거를 봤을 때 인터널에서 그 AUC 0.939 정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센시티비티는 83%, 스페시피시티 88.7%가 나왔고 익스터널 발리데이션의 경우는 AUC 0.911,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시티 각각 78%, 81% 정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가지도 않았는데. 요 PDF 파일을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네. 다운로드 하느라고 고생했네. 네, 교수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대훈 선생님은 혹시 뭐 코멘트 하실 거 있어요? 너무 방대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제목만 이게 그리고 실제로 메이저 트라이얼은 아까 NEJM에 나온 뭐 그거 한두 개 말고는 없는데 다 이게 레지스트리랑 그거요. 그 전에 트라이얼을 그 전에 나왔던 트라이얼의 서브 스터디 비슷한 것들밖에 없었는데 이제 트렌드가 뭔지를 아는 개념으로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 이 인터임 아날라이시스로 이 레이트 브레이킹 된 것도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지금 큰 레지스트리 만든 거 있으니까 내년에는 좀 지금 인터임 아날라이시스 비슷해가지고 하게 해서 레이트 브레이킹 낼까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그 다 보내주세요. 그래요. 고생 많이 했네. 김홍주 선생 좀 괜찮아요? 열은 다 떨어졌다고 내일 퇴원. 내일 퇴원 예정입니다. 내일 퇴원 예정이야. 그래.
그리고 주말 쉬면 되겠네. 등치는 제일 좋아가지고 제일 비리비리는 어떻게 돼? 등치는 제일 좋아가지고 지금 그 이영시 선생하고 저기 박종석 선생은 그냥 돌면 날아갈 것처럼 저기 그거 한데 그래요. 그러면 보내줘요. 예. 네, 교수님.